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은 새로운 루틴을 새롭게 시작해보는 수요일로 이름을 지어봤고요. 요즘에 뭔가 조금 새로운 게 추가되어야 되겠다. 약간은 조금 변형을 시켜봐야 되겠다. 루틴을 이런 생각으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조금 심적으로 복잡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때요? 약간 몸이 무거운데 오늘 하루 계획한 대로 새로운 루틴 꼭 잘 실천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8시간밖에 잠을 못 자서 약간 컨디션이 저조해요. 오늘 뭐 하고 싶어요? 독서하고 운동하고 미래 흠모하는 나를 연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했던 점은 요즘 운동 루틴까지 최대한 일찍 맞춰서 새로운 패턴으로 잘 정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험 속에서 다른 시간 때마다 다른 환경, 즉 인생이 펼쳐진다는 걸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뭔가 끝까지 루틴을 하고 했다가 늦게 외부에 머무르고 있을 때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위험한 일도 생기고. 근데 확실히 이 루틴을 좀 당겨다 보니까 낮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른 느낌? 네. 똑같은 장소라도 그 시간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느낌? 그런 것도 조금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고, 이 시간대가 달라지는 걸 한번 느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주 들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빴던 점은 역시 수면의 질이 하루의 질을 결정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의도적으로 알람을 맞추고 이틀 동안 8시까지 자고 왔는데, 저 이틀 동안 8시간씩 잤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제도 10시간 잤더라고요. 어제 일찍 자려고 했는데, 뭔가 조금 박자가 오고 나서, 또 늦잠을 자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히려 전반적인 컨디션과 생산성이 떨어진 걸 느꼈어. 그래서 오늘부터는 알람도 모두 끄고 몸이 원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수면을 취해보도록 할게요. 내일 아침엔 컨디션이 어떻게 변한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8시간 자도 10시간 자도 뭐 컨디션은 비슷하네? 생산성은 비슷하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가 해보니까 좀 8시간 잘 때와 10시간 자고 싶을 때까지 푹 잤을 때와 생산성, 효율성, 그리고 감정적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시간 더 잔다고 해서 이게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라 투자잖아요. 그쵸? 그랬고 한두 시간 더 잔다고 해서 뭐 하루가 엄청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확실히 수면의 질이 좋고 충분히 잤을 때 그날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좀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수면 시간은 줄이지 말자. 그리고 오늘의 배움은 스토아 철학에서는 죄송해요. 원형적 정념, 프로파티아. 이게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원형적 정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형적 정념을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정의하며 이는 판단이 개입하기 전에 자율스러운 반응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원초적으로 느끼는 그 느낌, 감정이죠. 그걸 원형적 정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치솟는 분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원형적 정념이지만 어떤 자극이 왔어요. 분노가 쏟았어요. 그게 원형적 정념이지만 그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판단을 개입시킴으로써 더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인간의 성숙도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치솟는 분노를 느끼고 치솟는 엄청난 열정을 느끼고 충동을 느꼈다고 해서 그걸 통제하지 않고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판단을 개입시키는 거죠. 한번 그것을 판단해 봄으로써 나 스스로 통제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잘 수련을 했다고 했는데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힘은 그날의 체력인 것 같아요. 그날의 컨디션이 좋고 내 마음 심적으로 신체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이게 조절이 잘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신체적으로 심적으로 여유가 없고 이런 날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컨디션, 체력이 실력이다, 인격이다, 이런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존재하며 그 공간에서 우리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 판단의 순간이 개인의 성장과 자유를 결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극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반응하는 거?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원초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보다는 동물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잘 인생을 살면서 수련을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이란 자기는 핵심, 죄송해요. 또 흥분하네? 글을 읽다 보니까 조금 전에만 해도 힘이 없었는데 글을 읽다 보니까 조금 너무 글이 좋으면 이렇게 좀 흥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이란 자신의 핵심 가치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며 나의 핵심 가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자 하는 그 핵심 가치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스스로에게 1시간 후에도 자랑스러울 행동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생각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이게 내가 자랑스러울 행동인가? 뭐 자랑스럽지는 않더라도 이게 후회할 행동은 아닌가? 이걸 좀 그 순간에 생각해 보게 되는 거?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공간을 활용하여 감정을 조정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의 반응을 이성적인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감정에 휩쓰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성의 힘을 잘 가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피테토스는 매를 맞거나 모욕을 당하는 것만으로는 해를 입을 수 없으며 해를 입었다고 믿기 때문에 해가 된다. 엥?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매를 맞는 건 해를 입은 거잖아요. 모욕을 당한 것도 해를 입은 건데? 최대한 인생을 살면서 이런 순간들을 잘 피한다기보다는 잘 마주치지 않도록 그 인생을 통제하는 것도 저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고난을 느끼고 고통을 받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해도 나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해를 입었다고 믿지 않으면 돼. 이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철학과 조금 여기서 다른 것 같은데,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한 건 해를 입은 건 입은 거죠. 저는 입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그걸 피할 수 없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사건 자체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더 중요함을 시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세네카 또한 선한 사람은 자신의 색으로 사건을 물들여 모든 일이 자신에게 유익하도록 만든다고 하며 우리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주 극적인 상황, 매를 맞는다, 폭력을 당한다, 모욕을 당한다,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결국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맞아요, 이를 영웅적인 이야기로 만들 것인지 부정적인 경험으로 남길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래서 오늘의 깨달음은요,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나는 과연 원한적 정념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원한적 정념은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기에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는가는 나의 선택이며 나의 인격과 성숙도를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이게 원한적 정념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는 이게 무의식의 세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완전히 통제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예전엔 즉각적으로 반응했지만 오랜 훈련을 통해서 그 상황에서는 아무런 결정도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원형적 정념을 전 조절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늘 질문해야 합니다. 이 행동이 1시간 후에도 자랑스러울 것인가? 하지만 자극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질문이 즉각적으로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였냐면요. 지금 당장 말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지금 내가 흥분한 상태가 아닌가? 흥분한 상태. 이게 좋은 흥분이든 나쁜 흥분이든 그때는 어떤 결정과 말,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걸 또 배웠잖아요, 심리학에서. 그래서 분노를 참을 수 있는 건 그 순간뿐이지만 참을 수 있는 건 그 순간뿐이다. 하지만 분노의 표출은 1시간 후, 1달 후, 심지어 1년 후에도 가능합니다. 그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고 참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참을 수 없는 분노라면 그때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분노는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이 나의 이상형이며 요즘 나는 이런 생각을 더욱 깊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나 스스로를 시험하고 다짐하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을 때 다시 글을 쓰고 상처라며 해결책을 찾아갔지만 여전히 실천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결국 나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으며 이러한 반복 속에서도 점점 나아지고 있음을 믿고 싶습니다. 아니, 믿는 게 아니라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졌는데 뭔가 내가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비슷한 성찰의 글을 쓰는 게 그만큼 아는 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 그 현상을 믿고 그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오늘 이 가르침을 오늘의 배움을 읽으면서 내가 요즘에 가지고 있는 이 딜레마에 대한 어느 정도 답을 얻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순수한 만큼 이 세상에 강한 힘은 없다. 절대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고 항상 순수하고 선하고 진심 다하고요. 항상 당연시 여기지 말고 오늘도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하고 성격으로 하루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일로 지어진 하루 살 수 있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원띵은 제가 이제 요즘에 조금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서 루틴에 외부 활동, 그래서 호텔에 어느 가든지 아니면 그 스위트홈 산책을 하든지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꼭 요 루틴을 추가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의 키워드는 매일 수고하고 생각하고 글쓰기를 해야 되며 이것을 통해서 지속적인 향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장애물을 식별하게 해주며 평가하게 해주고 나의 생각을 관찰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것이 좋은 예시가 명상록인데 이 명상록에 보면 생각과 개념이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게 반복된다는 것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개선을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곧 자기 훈련이다. 그래서 이것이 나와 타인의 핵심 유산이 되고 인생의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준다라는 거.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 일기와 같은 건데 이게 정말 내 인생의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준 그 느낌은,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결과도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나의 본 모습과 원하는 모습의 격차를 해소해 주는 것. 우리가 본 모습, 그러니까 메타인지라고 하죠. 자기 그 자기 객관화가 사실은 잘 안 되는 게 보통이고, 성공하시는 분들은 메타인지 능력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격차를 해소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 네,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어제 8시간 자고 일어나서 조금 약간 알 수 없는 약간 조금 피로감, 몸이 무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절대적으로 억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요. 운동은 아직까지도 지금 고립하지 않고, 네, 저중량 다관절 근육 유산소하고 젖산 역치 훈련으로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한번 이제 심박수를 높이는, 요즘에 젖산 역치 훈련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가르침이 길었는데, 아이린님,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아이린님이 나라서 너무너무 좋고, 조금 요즘에 딜레마에 빠졌다고 해도 그만 이제 해결될 문제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저항하지 말고 힘을 좀 빼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잘 보내고 오늘도 산책 잘하고, 그리고 운동도 즐기고 우리는 내일 만나요.